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이 오늘 참 재밌습니다. 여러 번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이 실무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실무 강의는 을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차츰차츰 일주별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일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을미일주의 이 주인공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남자, 올해 81년 6월 5일생인데 작년 기준으로 기축년 기준으로 29세, 경인년으로 볼 때는 30세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유 연애, 그 다음에 을미월에, 을미일에 무인시에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사주를 이렇게 착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착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착 봤을 때 이 사주에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은가 하는 걸 사주를 뚫어지게 봅니다. 보니까 이 사주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밑에 있는 미토, 토가 나오잖아요.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와 일지를 제일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월지가 편재요, 일지도 편재요. 그 다음에 사주 전체 또 하나 여기 있는 무토가 정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주구나 는 우리가 알아냈고, 사주에 없는 것이 뭐냐니까 목생 화가 없네요. 또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가 없구나. 사주에 화와 수가 없습니다. 화는 요 속에 미토 속에 정을기라고 해서 정을기잖아요. 정을기에서 정화가 있긴 있습니다만 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이 참 부족한 사주니까 정말 많이 좀 이 배움에 대한 어떤 것을 갈구하겠다 하면서도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격을 설명하고 말지만은 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겠구나, 수용성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용신을 분석한다는 것은,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주의 신강, 신약을 알아야 되는데, 신강, 신약은 신강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급이 사주에 50%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주는 비급이 2개밖에 없고 인성은 없습니다. 해서 이 사주는 신약입니다. 신약 사주의 기본 용신을 쓰는 방법은 인성을 용신을 쓰는데, 이 사주는 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요게 토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여기 30%, 20%, 10%에서 토가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의 세기가 해서 이것은 토가 강한 재다, 재성이 강한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다 신약 사주로서 목을 용신으로 하고 수를 희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극을 하는 금이 기신이요, 수를 극을 하는 토가 구신입니다. 그리고 화는 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인 화는 이 천간에 있는 금을 녹여주니까 좋기 때문에 하도 무난하고, 지지로 화가 와도 유를 녹이기 때문에 또 무난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에 한신은 제2의 용신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2용신으로 쓸 수 있다. 뭐를? 한신을. 그것은 신약사주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의 용신격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재성이 많아서 재중이 되겠습니다. 재중. 그 다음에 용신으로 뭐를 쓰느냐면 겁을 썼다고. 비견이지만 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재중, 용, 겁, 겨. 이렇게 재가 많아서 용신으로 겁을 썼다. 비겁을 썼다. 비경으로 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신을 이렇게 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용신이 힘이 을목인데 이게 힘이 약합니다. 물론 요 뿌리가 정을기가 30%는 있습니다만은 3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신금한테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 적응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세상 살기가 자기가 직장생활 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대단히 세상 살이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격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격은 우리가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오행이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성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일간과 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일간은 본래 자기의 성격을 판단하는 거 본래 을 일간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목 중에서도 좀 큰 나무 중에서 작은 나무라고 옛날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성분도 있지만 을은 목은 원래 직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간목의 경우는 이렇게 직진을 한다고 하면 너무 글자가 작나요? 간목은 이렇게 직진을 한다고 하면 방향이 있습니다. 직진한다면 을은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게 뭐냐? 간목은 앞으로 쭉쭉쭉 나가면 을목은 상을 봐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을목은 본래 간목이나 을목이나 경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재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이 재성, 돈의 을목 출생의 사람들이 본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아래 바로 밑에 있는 게 미토예요. 일지가. 그래서 재성이 편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재물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무토도 정제입니다. 역시 재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재물의 을목을 가진 사람이 편재와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견이 있는 관계에서 여기 있는 비견은 주체성이다. 자기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편재나 또 이 편재가 아까 말한 미토 되겠죠. 미토 재성이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미토 속에는 정을기가 있어요. 정을기가 있으니까 정이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궁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원래 궁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화 식신은 궁리를 하는데 궁리를 해도 뭐에 대해서 궁리를 하냐면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많이 굴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무토는 원래 자리가 종교공이기도 하지만 그 무토 자체는 하나의 특별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부리는 방법도 좀 특별한 것을 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작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뭉텅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목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비견통기라는 말을 했죠. 옛날 강의 들을 때 그거 모르시면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수 공부에.
비견 통기를 하게 되면 신금이 뭐냐? 결론적으로 나한테 편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 환경에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편관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니까. 이러한 심성 구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적성은 뭐며 이 맞는 직업은 또 뭘까? 이 사람은 이 신금이 두 개 있지만 이 신금이 나를 그걸 하잖아요. 용신은 그걸 하기 때문에 이 편관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이니까 이 편관은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나한테는 작용이 안 좋은 작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직장 생활도 좀 어렵겠다. 직장 생활하면 너무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예. 주변을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주 직장 생활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은 이 일찍 보면 정화가 있지만 이 화가 없어요. 목생화, 화생토에서 있는데 중간에 화가 있어야 식신상관이 있어야 궁리하고 서로 이렇게 친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사귀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장도 안 되겠고 사업도 안 되겠고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품에 보면 이 돈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기 때문에 재무 쪽에 컨설팅, 공리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잘해요. 내가 인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인성이 희신이죠. 희신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원래가 교육 컨설팅 쪽에 사람이 많습니다. 뭐에 대한 거? 재무 컨설팅. 남한테 돈벌이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 하면 잘합니다. 정권 분석 같은 거. 또 특별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잘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무 컨설팅 쪽이나 교육 정권 분석 같은 거 시키면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혼자서 그냥 하는 프리랜서. 남한테 구속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남한테 구속받으면 너무나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막 그냥 거기서 못 견디냅니다. 적성은 재무 컨설팅이나 정권 분석 쪽이 좋겠다. 그리고 큰 사업은 사람한테는 도저히 차고 나갈 만한 힘이 없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편재라는 것은 사실상 물욕이거든요. 욕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욕망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현실은 자기가 에너지는 자기의 현실인 그 인성입니다. 인성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현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크고 현실이 약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괴리가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 심리 구조장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사주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수용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 들으면 반발을 하게 된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싹 받아들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막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사생살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바꾸는데 노력을 해야만이 이 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이 사람의 배우자는 어떤 상황을 가지냐면 이 배우자궁을 볼 때는 일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보려면 시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직업을 보려면 사회적인 직업이나 사회적 직업을 보려면 이 월지를 보고 그 다음 형제를 보려면 이렇게 월주를 본다 그랬죠. 부모의 관계를 보려면 이것이 부가 연간이고 어머니는 시라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일지가 되겠죠. 일지가 정을기예요. 정을기. 정을기. 이렇게 일지가 정을기 되어 있으니까 정은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화는 내한테 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금은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20%요. 을이 30%입니다. 을은 나와 같은 힘이잖아요. 신약사주에. 그래서 이 배우자는 이 사람의 배우자 관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이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운은 어떤 거냐? 자기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자, 배우자 운은 정이 20%요, 을이 30%니까 50% 정도 되니까 반 정도가 좋다. 그래, 무난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난하다. 또 한편으로 을이 있으니까 자기하고 친구 같다. 배우자가 친구 같다. 그 다음에 또 정이 있으니까 그 배우자가 한편으로는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자식 또 딸같이 이런 걸 좋아해. 연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연하를 좋아하겠다. 그죠? 연하를 좋아하겠다. 그리고 기토가 있으니까 결국 50%인 기토는 나한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런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배우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이고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식은 볼 때에 여러분들 시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에 있는 자식이 이 인목에 해당되고 급제에 해당되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과 나는 좀 경쟁적인 관계 있지만 그래도 뭐 자식은 나한테 힘이 된다. 자식과 나는 경쟁적인 관계 있지만 나한테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식들을 조금 보겠다.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이 을미일주에 대한 을미일주의 신약사주겠네요. 오늘 신약. 지금까지 신약사주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신강사주를 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왜 신약사주가 많으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대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신강보다는 신약사주들이 많습니다. 신강사주인 사람들은 잘 안 봐요. 왜? 자기가 너무 고집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잘 되든 못 되든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 생각해서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신약사주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약한 관계로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사주가 사주에 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강 신약은 반반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6번부터 또 잠시 쉬은 후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